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집에서 나와 가출을 하고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가정 환경이 그리 좋지 못했어요. 집안 형편은 항상 넉넉하지 못했고 부모님은 매일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 집구석이 지긋지긋해서 저는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된다면 바로 독립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2달 동안 알바를 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월급을 들고 무작정 가출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며칠은 PC방에서 자고 며칠은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힘들었지만 집을 탈출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부동산을 돌며 방을 구하다가 한 대학가의 하숙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제 사정 봐주셔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여러 개 구해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매일 밤늦게 일하다 들어오는 저를 보고 안쓰럽게 생각한 하숙집 아주머니가 맛있는 걸 챙겨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마치 이분이 제 진짜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매일 그런 상상을 하며 잠들었어요. 하숙집에는 저 외에도 전부 여자만 3명 더 살고 있었고 하숙집 주인 부부와 그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인 아주머니가 잘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아주머니한테는 물론이고 아저씨랑 그 집 아들에게도 최대한 상냥하게 대했어요. 주인 집 아들은 나이가 30살이라고 하지만 따로 하는 일 없이 백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집이 있으니까 뭔가 있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딱히 일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며 빈둥대며 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면서 아들이 너를 좀 닮았어야 한다며 매일 한숨 쉬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주인집 아저씨께서는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지 저와 비슷한 시간에 출근했다가 저보다 일찍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하숙집에 있는 다른 여자애들과도 살면서 자주 마주치니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이기도 했고 대학 다니는 친구는 한 명도 없이 모든 여자애들이 저처럼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힘든 생활을 공유하다 보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었고 노래방을 다니는 친구도 있었지만 다들 착했어요. 서울에 올라와 아는 사람 하나 없던 제게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좋았습니다. 낮에 힘들게 일을 하고 저녁에 하숙집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이 시간이 제게는 하루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보다 오래 하숙집에 있었던 그 친구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어요. 하숙집 주인 아저씨와 그 아들이 예전에 살던 여자 하숙생들과 관계를 많이 가졌더라고요. 돈을 깎아주겠다느니 용돈을 주겠다는 말로 꼬신 거죠. 처음은 주인 아저씨가 시작했지만 나중엔 그 아들도 똑같이 배워서 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역시나 핏줄은 못 속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그걸 주인 아주머니에게 들키는 바람에 아줌마 아저씨도 크게 싸우고 그때 살던 여자애들도 하숙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고 했어요. 제가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고 나갔기 때문에 하루에 마주치는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음흉한 눈빛이 기분 나쁘긴 했습니다. 저 두 사람들과는 최대한 마주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직 돈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숙비랑 휴대폰 요금을 제외하면 크게 돈 쓸 일도 없더라고요. 정신없이 1년 정도 일해서 2천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옷도 안 사 입고 치킨 한 마리 사 먹지 않고 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하숙집 친구가 제게 언제까지 이곳에서 지낼 거냐면서 돈 모으는 대로 빨리 나가서 살라 하더라고요. 집에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남자들도 있고 직후에서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다면서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숙집이 불편하다는 생각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한테 맨날 일만 하면서 얼마 모았냐고 물어보길래 이 정도 모았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가 좋은 방 알아보겠다더니 다음날 제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친구가 사는 방인데 전세 2천에 나왔어. 친구가 이번 주에 이사 가야 한다는데 빨리 결정해야 한대. 세상 물정 모르는 저는 그 말에 홀랑 넘어갔고 그 친구가 보여주는 방 사진은 정말 인테리어도 예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사 가면서 TV랑 소파 침대도 다 놓고 간다는 말에 저는 완전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을 주면 자기가 가서 집 계약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저는 그동안 모아왔던 2천만 원을 전부 그 친구에게 건네주고 말았어요. 그 뒤로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그 친구는 그날부로 사라졌고 다시는 하숙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기 맞은 줄도 모르고 친구가 무슨 일이 생긴 줄로만 알았어요. 이틀이 지나서야 내가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마침 집에 하숙집 아저씨가 있었는데 제 우는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야? 저는 너무 무섭고 서러운 마음에 아저씨에게 사실대로 다 털어놓았어요. 1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너무 막막하다고 이야기했죠. 아저씨, 저 진짜 그 돈이 전부예요. 어쩌면 좋아요. 당장 이번 달 월세 낼 돈도 없어요. 아저씨는 곤란해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일단 이번 달은 자기가 대신 내줄 테니까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갚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저씨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정신없는 와중이었는데 아저씨가 또 다른 거 도와줄 건 없냐고 묻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아저씨는 제 방에서 나가질 않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아저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아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내가 하숙비는 해결해줬는데 그럼 너도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하지 않겠니? 저는 순간 예전에 이 집에 살던 여자들이 아저씨에게 당했다는 말이 떠오르면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하숙비는 제가 아르바이트비 값을 해서 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아저씨는 눈이 돌아서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고 점점 다가와 입을 맞추고 제 방 침대 위에서 아저씨와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집에 저 혼자만 있는 날에는 아저씨가 아무 때나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때마다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와 몇 번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이번에는 하숙집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야, 우리 아빠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다 알고 있어. 나도 한번 재미 좀 보자. 저는 그렇게 반항도 못하고 두 부자에게 완전히 농락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집안 남자들은 주인 아주머니만 집에 없으면 번갈아가며 제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 생각해서 다음 달 알바비 받자마자 아주머니에게 방 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집을 나간다고 하는 제게 아주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솔직히 모든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충격의 말을 잊지 못하다가 자기가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며칠 후 제가 이사 나가는 날 아주머니께서 따라오셔서 봉투에 돈을 넣어 건네주셨어요. 죄송한 마음에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머니께서는 차가운 얼굴로 이렇게라도 해야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다고 하시며 억지로 봉투를 쥐어주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다시 혼자가 되어 고시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남한테 속고 이용만 당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